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두 개의 정리가 나오는데요. 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1번과 2번 정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증명은 엄밀한 증명은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만 간단히 보게 되면 일단 수렴하는 수열 AN과 BN이 있어요. 수렴합니다. 그 수렴값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1번 정리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수렴값 또한 알파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는 매우 자주,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 보일 때 매우 자주 사용하는 증명인데요. 정리인데요. 내용은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 CN, BN의 크기 순서대로 대소관계를 만족할 때,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AN의 극한값이 알파이고요. BN의 극한값이 베타라고 했는데 같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알파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조건이 되면 수열 Cn은 수렴하고요. 그 수렴값은 알파이다 라고 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다른 동영상을 보면서 꼭 엄밀한 증명을 꼭 써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밑에 주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등호가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N이 BN보다 작을 때 위의 조건은 뭐예요? 작거나 같다였죠? 자, 그런데 등호가 안 들어가는 작을 때 양변의 극한을 취하게 되면 여기에 갑자기 등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라고 써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N을 n분의 1, BN을 n분의 2라고 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때요? BN이 AN보다 큽니다. 그죠? 하지만 극한값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모든 n에 대해서 AN이 BN이 AN보다 크지만 극한값은 둘 다 0이에요. 그죠?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2는 둘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위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별표하고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AN이 BN보다 작다 이면 만약에 극한을 취해요. 알파, 베타일 때 작거나 같다를 써야 된다는 거. 여기 등호를 써야 된다는 극한값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 또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만 더 적어주면 자, 또 다른 예도 있어요. 뭐냐면 AN이 1-n분의 1이고요. BN이 1 플러스 n분의 1.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BN보다 그렇죠. 작죠. 이렇게. 작지만 극한값은 둘 다 1이 됩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작다로 돼 있을 때 극한을 취하게 되면 작거나 같다. 극한값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기 바라고요. 자, 이제 3번 볼게요. 정리 2번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 예제들과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사인 n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사인 n세타, 이 사인 n세타는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고 1보다 작거 나갔다. 이걸 알 수 있죠. 그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고 최소값 1보다 작거 나갔습니다. 최대값 1 이렇게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등식에서 세 항이 있는데 세 항을 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면 n분의 니까 그죠? n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잖아요. 자연수 n, 양수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커 나갔고 n분의 사인 n세타는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커 나갔고 n분의 1보다 작거 나갔죠. 이 세 항의 차례대로 리미트를 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렇게 세 항에다 차례대로 취하는 겁니다. 여기도 리미트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 0으로 가죠. 그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1 얼마?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극한값이 0보다 커 나갔고 0보다 작거 나갔습니다. 그죠? 자, 왼쪽에는 극한값도 0이고 오른쪽에는 극한값도 0이 됩니다. 0보다 커 나갔고 0보다 작거 나갔습니다. 결국에 가운데에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사인 n세타 또한 0이 된다라고 증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문제 6번과 7번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직접 한번 동영상을 멈춰 몰아보고 써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먼저 위의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고 코사인 n 세타 그 다음에 1보다 작거 나갔다. 이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문제의 조건에서 n분의니까 세항을 차례대로 n으로 나눠주는 거야. 자 여기도 n로 나눠주고 n 나눠주고 n 나눠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세 항이 있는데 세 항의 차례대로 n에 대한 극한값을 취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한값을 취해줘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 자 커 나갔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코사인 n 세타.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n이 무한 들어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도 0으로 가고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1도 0으로 가죠. 가운데 값은 0보다 커 나갔고 0보다 작고 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코사인 n 세타의 값은 그죠? 0이다. 0보다 커 나갔고 0보다 작고 나갔으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볼까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사인 n 세타는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고 1보다 작고 나갔죠. 그죠? 그런데 앞에 있는 식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상관없어요. 이거를 세항에다가 차례대로 곱합니다.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n도 양수죠. 양수를 곱한다고 해서 부동의 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n. 자 그리고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n 사인 n 세타. 자 그리고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세항에다 차례대로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자,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앞에다 리미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리미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왼쪽에는 극한값, 오른쪽에는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죠. 분모의 최고창이 분자의 최고창보다 어때요? 높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모의 최고창이 n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은 0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 값도 0으로 가까이 돼요. 결국에 가운데 있는 값은 0보다 커 나갔고 0보다 작거 나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n 값은 2n 곱하기 사인 n 세타 이 값은 0보다 크거 나갔고 0보다 작거 나갔다 0이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좀 복잡해 보이고 길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an만 남겨놓고 그 앞에 있는 다항식은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n의 제곱 플러스 2n으로 세 항을 나누어 주라라는 겁니다. 어차피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의 제곱 플러스 2는 양수니까 양수로 나눠도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눠주고 시작합니다. 나눠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를 좀 이렇게 가늘게 한 다음에 써볼게요. 좌변은 n의 제곱 플러스 2n분의 5n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크다. 그 다음에 a만 남죠. 자, 작다. n의 제곱 플러스 2n분의 5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둘 다 n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n의 제곱으로 나눠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죠? 요 개수가 되는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이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5만 남습니다.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 5만 남는 거예요. 5.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거. 현재 여기서는 어때요? 등호가 없죠. 그죠? 하지만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간다.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간다. 이걸 할 거 아니에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간다. 이거 할 때 여기 등호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를 빠뜨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모 2차, 분자 2차이기 때문에 2차의 개수가 답이 됩니다. 그 값은 5가 되겠죠. 5, 얘도 5가 됩니다. 그래서 5보다 커 나왔고 5보다 작거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리미트 따라서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값은 5가 됩니다. 라고 증명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수열의 극한값 구하기, 공학적 도구 이런 게 되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한번 보죠. 계산기를 각자 사용해 보고요. 여기서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a1이 루트 2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이퀄 루트 2 플러스 an 이런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화식이 주어졌는데 우리 어떤 식으로 여기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극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존재해서 극한값이 알파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어때요? n 플러스 1의 극한을 취해도 알파가 되겠고 an의 극한값도 알파겠죠. 그죠? 같습니다. 둘 다 같은 값으로 가까이 가요. 자, 그래서 양변의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의 n 플러스 1 이퀄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루트 2 플러스 an. 자, 근데 우변에서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변에서 이게 리미트가 밖에 있고 an이 루트 안에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간다는 건 n이 있는 식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요 기호가 그냥 루트 안으로 쏙 들어가서 an 앞에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쓰면 이것은 알파가 되겠죠. 이퀄 루트 2 플러스 알파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루트가 있는 식은 양변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잖아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 이퀄 2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이때 이걸 계산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루트라는 건 어때요? 양의 제곱근이죠.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커 나갔습니다. 즉 알파가 0보다 커 나갔다라는 거. 이걸 미리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2 플러스 알파를 좌변에 이항해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 이퀄 0이 되겠고, 따라서 알파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알파는 2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0보다 커 나갔잖아요. 그죠? 0보다 커 나갔죠? 그러니까 알파는 2만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면 두 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두 개의 문제 중에서 1번만 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일단 먼저 A 첫 번째 초항이 8이고요. 점화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극한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 극한 값을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값을 알파라고 가정을 해보자. 어떤 가까이 가는 값. 그리고 나서 주어진 점화식의 양변에 리미트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의 n 플러스 1 이퀄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루트 2 an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극한이 바깥에 있는데 루트 안에 an이 있네요. 그죠?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냥 바로 극한 기호가 요 루트 안으로, 즉 an 바로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알파가 되겠죠. 가까이 가는 값. 그리고 루트 2알파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루트가 있는 경우는 양변을 제곱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곱하게 되면 알파가 2차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요. 양의 제곱근이죠. 그죠? 루트 앞에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알파의 제곱 2알파 플러스 8이 되겠고 2알파 플러스 8을 이항해서 인수분을 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의 값은 0보다 커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4만 답이 된다. 극한값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